한국의 첨단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함에 따라 전 세계 IT 기업들은 한국산 부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들어 F사 같은 경우 아이폰에 들어가는 일본산 부품 비중을 줄이고 한국산 부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을 구성하는 부품 가운데 일본 기업이 납품하는 부품의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부품에서 한국 업체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모바일 기기 조사 업체인 포멀하우스 테크노 솔루션은 아이폰 12의 원가를 373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신형 아이폰 12를 분해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품 가격 기준으로 분석해봤더니 한국 제품의 비중은 27%로 이전 모델 아이폰 11에 비해 9% 상승하면서 일본의 점유율 13.2%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9년 가을에 출시됐던 아이폰 11과 비교하면 한국 부품의 점유율은 9.1% 상승했지만 일본은 0.6%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아이폰 12의 한국 의존도가 커진 이유는 디스플레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애플은 화질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아이폰 12의 디스플레이로 결정하고 삼성전자 제품을 채택했습니다. 아이폰 12에 사용된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가격은 70달러로 부품 원가 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공급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19.2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이 밖에 SK 하이닉스가 납품한 D램 가격은 12.8달러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이폰의 부품 중 가장 가격이 높은 패널에서 한국 기업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부품 점유율 약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간 애플의 주요 디스플레이를 납품했던 일본 업체의 저펜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액정밖에 공급하지 못했고 아이폰 12 시리즈에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올레드 개발 같은 경우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이 앞서 있었으나 이후 투자 경쟁에서 쫓아가지 못하면서 한국 기업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라쿠텐 증권 경제연구소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이마나카 노시오는 이전에는 애플 제품에 일본산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최신 아이폰에서는 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마나카는 일찍이 일본 기업의 부품이 아이폰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이유는 애플의 CEO가 바뀐 것에 의한 아이폰의 성격 변화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티븐 잡스가 있었던 시기에는 어디에나 있는 부품을 조합해 흥미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컨셉을 내걸고 있었고 매킨토시나 아이폰도 그 뜻에 맞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것을 현재 CEO 자리에 있는 팀 쿡이 이어받아 반도체나 CPU,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최첨단 기술로 채워 넣는다고 하는 방침으로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이마나카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애플이 첨단 부품을 고집하면서 무라타 제작소나 TDK 등 일본 기업의 전자 부품을 많이 쓰게 됐다며 아이폰 5S나 아이폰 6로 아이폰 시리즈가 급성장했던 6, 7년 전에는 그야말로 일본 전자부품 기업의 동무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라타 제작소는 전압 안정과 노이즈 제거를 하는 칩,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전파를 선별하는 필터를 납품했고 TDK는 고성능 대용량 전지가 아이폰 12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마나카는 이러한 일본 기업의 부품이 현재 10%에 가까운 점유율 하락을 보인 의외의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이폰은 최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판매 대수도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출시한 아이폰 X 등의 가격 급등세가 두드러지면서 판매량이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마나카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을 채택함으로써 아이폰의 가격을 내리게 된 것이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1의 가장 저렴한 모델은 7만엔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이나 대만 부품의 점유율이 확대되어 버렸고 반대로 일본산 부품의 점유율은 하락해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마나카는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일본산 부품의 비중이 떨어졌지만 이것이 일본 전자부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수익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애플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것은 연 1회의 입찰로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업계 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전자부품이 아니라면 어떤 연도에는 입찰에 성공해도 다음 연도에는 발주가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전자부품 회사의 상당수는 아이폰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샤오미, 오포 등 중국계 스마트폰 회사와 거래를 했고 고객층이 확대됨에 따라 애플에 대해서도 부품 납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 부품 회사들이 채산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혹은 적은 수량만을 납품할 생각으로 참가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부품 회사들이 완전히 애플사를 떠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애플이 중요한 납품처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애플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중견 부품 기업들 중에서는 애플사에 납품하는 수량이 불안정한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굳이 애플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마나카는 아이폰은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어느 기종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가능한 한 성능을 좋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자부품도 가능한 한 고성능인 것을 찾고 있다. 또한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이 찾아낼 수 없는 새로운 부품도 애플은 납득할 만한 적정 가격으로 채용하고 있다. 무라타 제작소의 매크로 사크라는 구부릴 수 있는 초박형 기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자부품을 다루는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애플이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의 전자부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력을 연마하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이마나카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마나카의 기대와는 반대로 일본의 기술은 더욱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이폰의 액정 패널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성장 분야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얇아지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 53.5%를 자랑했던 소니의 이미지 센서도 삼성전자의 공세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니는 신중한 자세이지만 삼성은 5G 스마트폰을 앞세워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 전까지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호조로 새로운 공장을 만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증산을 위해 적극 투자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센서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엔이었던 이미지 센서의 매출은 20%가량 줄게 되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고 차사 및 샤오미 비보 등 중국 휴대폰 회사에 센서를 공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은 2020년 3분기 영업이익이 게임 사업과 거의 같은 금액인 약 2,400억엔으로 수입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분기에는 1,300억엔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약 45.8% 감소로 회사 전체의 27% 영업이익 감소 예상과 비교해도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2030년까지 소니를 제치고 세계 선두에 서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확실한 수요도 불투명하고 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소니는 경쟁력을 잃어가며 이미지 센서의 선두 자리에서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은 리튬이온 전지의 주요 부재인 절연체 같은 경우에서도 18년간 선두 자리를 지켰던 아사히가 중국 상하이 에너지에 밀려나고 있고 도레이 회사는 한국의 SKIE 테크놀로지와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대형 터빈은 18년간 선두였던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즈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지멘스에 밀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했던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상위 5개 일본 업체가 독점했지만 출하량은 22% 줄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이 선두였던 7개 품목 중 이미지 센서와 평광판을 제외한 5개 품목, 휴대폰 리튬이온 배터리,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동 이륜, 디지털 카메라, A3 레이저 복사기, 복합기 등의 시장은 2019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나카 애널리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수익성을 고려해 최고의 제품을 애플사에 저가로 납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한국 기업들의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